가지급금 10억 정리하려면 회사에서 급여로 20억 받아서 세금 10억 내고 나머지 10억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겁니다. 20억이 드는 거죠. 그냥 놔두면 10억에 대한 인정이자 4,600만 원 우리 대표님이 내야 되는 거고, 이걸 365로 나누면 우리 대표님은 숨만 쉬어도 하루에 12만 6천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일요일도 내야 하는 거죠. 이자를 못 내니 또 가지급금은 더 늘어나는 거고, 법인은 이 이자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또 내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가지급금 컨설팅만 300번 한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자본환원이라고 하냐면 이 자본금의 일부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게 신이익소각입니다. 다 같은 얘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신이익소각하고 감자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자는 내 자본금만큼 감자하는 거죠. 근데 감자하면 어떻게 되죠?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자본금을 줄이면 안 되는 회사는 감자를 못하니까 소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각이 그냥 보통주 갖고 있는 거를 자기 주식으로 취득해서 소각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같은 건데 소각하면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근데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기 주식은 왠지 소각이니까 지금 막 다투고 이러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이익 소각이라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익 소각을 할 때 우리가 종류 주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류 주식을 활용하는 게 과세관청 대응 입장에서도 명분이 확실합니다. 어떤 세무사님 말씀대로 보통 주식을 자기 주식해서 소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감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이익 소각하고 감자를 비교해 보면 신이익 소각은 자본금의 변화가 없죠. 그러나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들죠. 또 주식수는 신이익 소각이나 감자는 모두 다 주식수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규정이 있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이익 소각은 그런 게 없죠. 우리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세금을 조금 내면서 하는 고가 소각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런 법인 컨설팅을 오래 하다 보니 국세청과의 다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금 내고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고가 소각 많이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건설업종이나 제약도매업 이런 데들은 신이익 소각을 통해서 가지급금도 해결하고 또 회사 돈으로 증자를 한 다음에 신이익 소각으로 증자 시 발생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자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처분 잉여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중에 우리 회사를 청산할 때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급금 10억 정리하려면 회사에서 급여로 20억 받아서 세금 10억 내고 나머지 10억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겁니다. 20억이 드는 거죠. 그냥 놔두면 10억에 대한 인정이자 4,600만 원 우리 대표님이 내야 되는 거고, 이걸 365로 나누면 우리 대표님은 숨만 쉬어도 하루에 12만 6천 원씩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일요일도 내야 하는 거죠. 이자를 못 내니 또 가지급금은 더 늘어나는 거고, 법인은 이 이자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익 소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양도나 청산을 안 하고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한다든지 주식을 증여할 경우 회사 가치가 떨어지니 신이익 소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근거죠. 상법 345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정관에 상환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선주로 변경을 희망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고 또 세부적인 우선주의 내용을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우선주의 내용과 수량을 2주 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우선주를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겁니다. 대가는 보통 액면가로 하거나 액면가의 2배 수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잉여금을 처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 법인에 넣으면 법인세 내야 되죠. 그리고 증여세도 나옵니다. 지금 자녀 법인에 부동산을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증여세가 크니까 법인세와 증여세로 나눠낼 수 있는 거죠. 나눠내니까 증여세에 대한 자금 출처 확보를 이런 상환 우선주를 액면가로 안 하고 시가로 평가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돈이 없는 자녀는 부동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내기 위해 또 현금을 증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못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컨설팅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액면가 5천원, 주식수는 10만 주입니다. 종류 주식 발행 안 하고 액면가로 소각한 사례입니다. 이 당시 대표님 급여는 월 1,0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신이익 소각을 하면 자본금 5억 중 4억 5천을 소각해서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끈 사례입니다. 만일 이분이 급여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10억 받아서 세금 5억 내고 나머지 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했겠죠. 그래서 대표님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주 명부에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자기 주식과 소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22년도에 이익 소각 한참 시끄러울 때 한 겁니다. 이 대표님이 지금 또 연락이 옵니다. 다시 가지급금이 생겼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태에서 또 STF로 가지급금을 세금 없이 정리해야 되죠. 다음 시간에는 STF를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